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무르익을수록 여러분 톡 쏘는 청량제, 청량음료 이런 거 입에서 당기시죠? 자,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톡 쏘는 이분들은 뭐 입으로 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서로 광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단골 손님 두 분,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신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딸바 보시죠? 예, 그런 편이죠. 예. 네, 지금 아이들 다 컸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또 중2 한 명 있습니다. 다 컸네. 예, 우리 저 대표님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보육비 부담에 대해서 까마득한 옛날 얘기일까요? 뭐 애들을 잘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경제력도 없거니와 무관심 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어디 뭐 보내거나 다니거나 이런 것들 가급적 하지 말자. 애는 어릴 때는 무조건 놀게 하자는 주의라서 네. 어린이집 다녔던 거 말고는 특별하게 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심의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집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뭐 애들 보육비 문제로 저한테 바가지 긁은 기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은 걸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렇진 않고 남편이 이제 신경 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 보육만큼은 정말 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애들 신경 안 쓰고 잘 키우고 싶다, 보육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빚내서 불안불안하게 보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카페 메뉴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이 불안하고요. 그렇게 어린이집은 일단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유치원 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먹튀 공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 무상보육 정책인 거죠. 우리가 3살부터 5살까지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거 다 우리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처음에 사업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서 시행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은 이런 사업의 당위성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또 누가 부담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로 지금 정부 측과 각 이제 지자체 교육청 간에 지금 약간 갈등이 있고 또 이제 정부 측에서는 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일단은 봉합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장기적인 이렇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금 이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일고 있죠. 예. 네. 올해만 해도 뭐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각 교육청에
교육청으로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보면은 유초중고부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교육청 소관 사업인데 반해서 어린이집 과정, 그러니까는 이 보육 과정들은 보건복지부 소관과 그리고 시도 산하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해놓고, 근데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 주지는 않으면서 그냥 교육청이 떠안아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보증을 설 테니 지방채를 발행해라. 또 모자라는 것들은 지방채 스스로 또 좀 더 내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기가 힘든 일부 교육청과 일부 지자체 이런 데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 교육감께서 법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들하고 이제 갈등이 네, 굉장히 네. 극심화된 네. 이제 그런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지도 않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원래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게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그 약속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공약을 할 때는 네. 어떤 공약이든 간에 공약이라는 것들 하나 만들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게 이 공약의 타당성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면 이걸 어느 정도의 세원으로 어디서 마련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 세원을 만들어서 그 공약 사업을 시행할 때냐라는 것들의 계획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공약을 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도입하겠다 해놓고 예산에 대한 부담들은 각 교육청이 떠안아라. 이러고 있다는 건 사실은 교육청 스스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초에 정부 정책이었잖아요.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게 왜 갑자기 교육청 부담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저 MB 정부 당시에 네. 말 그대로 이제 저 교육 교부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조건으로 사실 이게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약속한 교부금도 제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누리 과정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의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지방 교육청에다가 전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누리 과정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에 걸쳐서 국가나 지자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뭐 미국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그 누리 과정처럼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부가 바뀌다 보면 또 새로운 정부와 또 복지 정책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 해왔던 복지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자신들이 공약한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그럼 또 지자체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뭐 도지사는 또 자기의 공약을 추진할 거고 또 교육감은 교육감 나름대로 자기 정책을 추진할 건데 계속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달되는 것은 증가돼 봐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논란이 누리 과정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네요. 그 부분이 지금 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복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없는데 반해서 세금을 좀 더 냅시다 하면은 상당 부분이 저항이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예산이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세해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프로그램을 다뤘지만은 법인세 같은 거 저희가 네,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증세가 아니라 원상복구만 시켜도 작년도 법인세 감면액이 6, 7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그것만 그냥 원상복구 시켜서 거두어도 2년치에 해당하는 이 누리과정의 네.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청한테 마련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힘들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걸 쥐어짜려고 교육청 감사할게 이렇게 나오니까 감정적 대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교육감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과연 이 갈등이 지방 교육감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갈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이제 뭡니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을 제가 언급하면서 역시 이것도 이제 교육감이 이렇게 무상급식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한 거고, 또 이제 예산 분담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분담하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공약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지방재정법 개정 문제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교육청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통과를 시킨 여당 의원 한 분 연결할게요. 안홍준 의원 저희 PD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얘기 들으시고 또 얘기 나누시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오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청의 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의 예비비를 5,064억 원 지원을 하고 또 부족분은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채를 1조 원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액과 또 결산액 차익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올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에 예산액 내국세하고 교육세가 경기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2조 7천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 중에 누리교육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로 5,064억 원을 지원하고 또 이번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채 1조를 발행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누리과정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갈수록 많이 이제 취약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난 13년도는 세수 결손이 많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감으로 해서 세수 결손이 없이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충당이 충분히 된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이번 지방 재정법에도 지방채를 3년간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 것도 아마 그 후에는 또 다시 뭐 필요하다면은 그 법을 또 연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또 그 예산이 일정 부분 남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시부터 그 의무 지출 경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 재정 그 교부금이 여유분이 이제 그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거죠. 이걸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은 올 3월에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감사를 한 결과가 한 6천억 원 이상을 시도교육청에서 잘못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만 방지를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좀 건전성도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은 대한민국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어쨌든 그 사교육비를 줄이고 하는 또 출산 장려 대책의 그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루어져야 되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가 되면은 그때 아마 상을 봐서 예산이 또 부족하면은 또 지방채 발행이 연장하는 개정안은 뭐 쉬운 일이고 근데 흔히 뭐 연장하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당연히 되어야 하고 우리 또 정부나 정치권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당론으로 이제 이런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인 건 학부모 입장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네. 싶어요. 첫째는 자꾸 이제 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씩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통 한 20명, 우리 OECD 기준으로 한 22명 정도가 한 학급 평균인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도 한 34~5명이 돼요. 그리고 교육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같은 똑같은 그런 교육의 질을 요즘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적어질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은 사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예산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질의 문제에서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좀 짜가지고 누리과정에 투여되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이제 지방채 발행이 마치 그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방이 빚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거죠. 핵심은 국가 예산을 증액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은 지금 자치 영역으로 두어 있지만 재정 자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국가의 백년지 대계가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입금이라든지 교부금 형태로 지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증액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재정 교부금을 좀 더 줘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방금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네. 제가 그 설명만 들어보니까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오히려 지방교육청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참 잘못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청을 이렇게 지금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의무 지출 경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방교육청이 자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랍니까 폭이 많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오히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재정법이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지방재정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손을 대물해서 네.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됐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법률적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간혹 씁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지방채 부담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이걸 원금하고 이자를 또 갚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물론 빚 낸 걸로 그대로 빚을 갚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라 그러는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이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우리 김갑수 대표 말씀처럼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 게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그렇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빚을 내서 지금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정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것이죠. 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17년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 누리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정권한테 이제 맡기겠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근데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당위성만 말씀하신 거지 하우투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전반적으로 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지방세, 교육세에 대한 우리 국세 20점 아마 20.37%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국세 그것들을 지금 교육 자체 영역에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겠다.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차제에 누리과정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국가에 전부적으로 이렇게 100% 그냥 부담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교육 복지의 길로 가는 것이 앞으로 아까 이제 의원도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사상 최악의 저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출산하셔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17년까지면 지금 빨리 어떻게 애를 가져가지고 설마 그럴 리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 3살이 됐을 때 혜택을 보니까 2018년 아 그렇군요. 자 경남 누리과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쯤에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경남교육청의 관계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조을의 정책기획 담당 장학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 궁금합니다. 지금 경남도 교육청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2015년 올해는 그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이렇게 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누리과정이 2,872억 정도가 그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보육료를 그 4개월치를 포함해서 1,894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978억은 편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국고에서 361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729억이 승인되면서 어쨌든 올해는 그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국고와 지원이 없다든지 지방채 승인이 없다면은 그 누리과정은 지원은 불가능하게 될 거고 언제든지 이 보육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씨를 안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근데 해마다 지금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 겁니까? 네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누리과정이 2012년 부터 만 5세 가정에서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3년, 14년 3, 4세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여기서 그 도청하고 교육청이 각각 일부씩을 이제 부담해왔던 것을 2015년이 되면서 교육청이 전액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2012년도에는 우리가 715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네. 그 2013년이 되면서 1,100억이 더 소요가 되었고요. 또 14년이 되면서 600억이 더 또 추가가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400억이 더 이렇게 추가가 아니 되면서 근데 아동수가 뭐 해마다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그 쭉 도청하고 올라가죠? 네. 교육청이 일부씩 이제 부담하고 있던 것들을 도청의 부담률은 이제 없애버리고요. 이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의 부담액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2,872억 전액을 교육청이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의 책임 분담이라고 할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 사실은 그 영유아 교육법이 아까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도록 그 하고 있어요. 또 지방교육 그 재정교부법상 보면은 보통 교부금 고유 대상은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시장, 군수,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기관에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 권한은 없고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경남교육청도 이 그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겠네요. 아유, 뭐 불가능했죠. 불가능하네요. 예, 불가능했다고 지원이 보는 게. 아예. 예. 이게 그 저희들 한번 보면은요, 누리과정이 그 시작될 때 그 도입할 당시에 매년 한 8% 정도가 그 지방교육재정이 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2014년이 되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고, 누리과정이 시작됐던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세입이 얼마만큼 총 그 늘어나면 9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95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누리과정이 등장하면서 2012년도에 715억이었고 올해 이제 2,872억이니까 2,157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95억인데 조금인데 나간 돈은 지금 2,175억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정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네. 두 분 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심 의원님.
예, 제가 이제 앞에서 일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경남 교육청 입장을 제가 한편으로 참 동정을 많이 합니다. 동정하면서도 뭐 경남도도 사실 이제 부채 때문에 되게 힘든 사정이고 네. 우리 이제 경남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맡지 않아야 될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이렇게 추천한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누리 과정을 특히 어린이집은 그 경남도청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청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이렇게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책임지고 업무를 할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 영역이 되다 보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좀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데는 장 학사님도 예, 공감을 네, 합니다. 공감을 지금 하시는 사실은 거죠. 이게 그 설치하고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그 이 도청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모두 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상황이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거리인 게 이게 이제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새롭게 써야 될 예산이 2,800억이 이제 항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어떤 이 질이 좀 대거 떨어지면서 기존의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의 근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사업들이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뭐 학교 시설 개보수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도 사실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리 과정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87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로 지금 경남에 있는 유초, 중고 그리고 전 직속 기관 해서 그 모든 운영비를 다 합친 금액이 2,698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보다 누리 과정에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누리 과정에 들어가는 돈들을 만약에 유초, 중고로 이렇게 분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셨다면은 기관마다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 누리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지금 유초, 중고 학생들 1인당 연간 60만 원씩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누리 과정으로 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받아야 될 우리 언니들이 사실은 지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사실은 지금 이게 보육료에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이제 부족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학교 운영비를 올해 이제 10%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뭐 단위 학교의 냉난방비라든지 뭐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교육 환경 개선 시설 관련 예산 경우도 그 2010년부터 시작하면은 약 뭐 750억 또 뭐 1,10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누리 과정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2013년부터는 이게 980억, 640억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원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누리 과정이 도입하기 전 2011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수용이 가능했었죠, 100%. 근데 누리 과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었고 점차 이렇게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의 50% 조금 넘게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수용할 수 없으면은 결국은 신규 교사를 다시 채용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가니까요. 네, 그렇죠.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를 지금 이제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인데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교육감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을 꾸며라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인건비 말고는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예산이 교육청의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을 투표로 뽑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그럼 어떤 공약에 따라서 이제 그 호불호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선출된 교육감이 발휘할 수 있는 자치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축소되는 것들이 아니냐. 교육 자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걱정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누리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 압박이 워낙 좀 심한 그런 상태인데요. 경상남도 전체 2015년 예산 규모로 보면은 약 한 3조 뭐 9,632억, 뭐 3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인건비가 2조 7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 예산의 한 6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행정기관의 연간 기본 운영비가 7%에서 2천, 6천억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 경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분들이거든요. 이게 3조가 이제 넘습니다. 이게 전체로 본다면 한 76% 정도가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학교 신설비라든지 감일학교 해소비라든지 일반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을 친다면은 제외를 다 하고 나면요. 얼마 정도가 남냐면은 교육 사업비로 약 한 6,300억 정도 이렇게 남아요. 그럼 6,300억 갖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6,300억 중에서 바로 지금 이 누리과정 2,870억이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300억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45% 절반 가까이가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남은 돈 가지고 초등 돌봄교실이라든지 그다음 교육부에서 목적으로 지정되어 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해야 되죠. 이것들을 또 재원하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3천억이 좀 못 됩니다. 10%도 안 된다겠죠. 예, 2,900억 정도. 10% 정도 되네요. 예,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법령에 의해서 의무경비로 또 지출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또 나오고 나면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약 500억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교육청이라는 게 그 각 시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시행하는 돈 받아가지고 네. 그냥 다시 나눠주는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현재 그렇다는 거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그 재원을 교육청이 모두 다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이게 그 직선제 교육감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정부 부처는 교육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도지사의 정치적인 색깔 분포하고 좀 다르게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선출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골탕먹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 자체를 걷어들이자라는 주장들을 일각에서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 속에서 치밀하게 좀 각본 속에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도 사실은 그런 의혹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 의혹으로 끝내세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까 우리 안홍준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요거 예산을 의무 편성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많은 감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역을 공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등 아니면 교육청에 감사를 하겠다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객상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0일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반드시 이제 지출해야 될 경비거든요. 네.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그 차익만큼은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의 뭐 협박 수준 아니냐. 이렇게 진짜 직선제 그 교육감이 탄생하면서 교육 자치 시대에 오히려 그 이 교육기관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재정이 너무나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반드시 의무적으로 우선 그 경비로 지출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내년에도 올해 같이 2,800억 정도가 그대로 지금 소요되는 네. 그런 걸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그 경상도 교육청의 예산은 파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뭐 예. 한마디로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그 우리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이요 전체 내국세의 20.27%입니다. 이게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동결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이제 도입되면서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할 만큼 지출은 굉장히 늘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이 도입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재정이 8% 정도가 늘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은 했는데 늘은 것은 아니고 2013년 오히려 감소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그 25.2%로 늘어야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과정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지방채는 어차피 빚이거든요. 그걸 갚아야 되고 빚이고 거기다가 2017년까지만 네, 되고. 이자도 또 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더욱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니까 또 어떡하지? 우린 또 걱정이 되네요.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론은 다 난 것 같아요. 뭐 네.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교부금을 올려줘야 된다. 뭐 아까 뭐 얘기하셨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 딱 두 가지죠. 선택이 딱 두 가지. 복지부의 사업으로 돌려서 네. 복지부가 시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이 사업을 던졌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초유의 저출산 국가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두 가지가 저는 사교육비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타가 사업들이 전혀 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오히려 우리는 국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게 연금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공기업들의 어떤 그 재정 개혁할 때도 이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신입사원 연봉을 깎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한테 더욱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줄 생각들은 하지 않고 더욱더 가혹한 나라를 물려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은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해법 이제 그 주시겠어요? 일부 전문가가 정부와 지자체, 그 부모가 같이 이제 부담하자는 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건 어쩌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삼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다가 또 사정이 생기면 또 예산을 새롭게 떠넘기는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은 그 부처의 책임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야 다른 부처나 다른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두 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